네,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의 정식 정상회담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네,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합니다. 정치부 이태수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기자, 어제 한일 정상회담 3년 반 만에 열린 거고 두 정상은 이제 처음 만나게 된 건데 예상보다 조금 길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오전 청와대에서 약 1시간 40분가량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네. 그 10시부터 한 11시 정도까지는 단독 정상회담을 했고요. 예. 이후 40분 정도 확대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네. 이날 그 녹색 재킷에 회색 바지 정장을 입은 박 대통령은 회담장인 청와대 본관 정문에서 아베 총리를 밝은 표정으로 맞았는데요. 한때 국제회의에서 두 정상이 서로 쳐다도 보지 않으려 한다는 평가를 받던 것과는 큰 차이를 보인 겁니다. 네. 아베 총리는 청와대 본관에 들어선 후에는 박 대통령이 보는 가운데 방명록에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라고 서명을 했고요. 이후 두 정상은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단독 회담은 원래 30분 정도 이어질 예정이었는데요. 예정 시간을 훌쩍 넘겨서 1시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이를 두고 핵심 의제였던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서 기탄 없이 의견을 교환하면서도 충돌은 피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네. 예. 그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오차는 따로 하지 않고 네. 일본 경제인들과 그 인사동에서 한우 갈비를 먹었다고 합니다. 네. 이후 이제 3시 반쯤에 일본을 출국을 했고 또 이제 아베 신조 총리의 이제 부인인 아키에 여사가 한류 팬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번 일정에는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회담에서 또 어떤 내용들이 오갔는지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어제 같은 시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될 텐데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 어제 정상회담 자리에서는 말씀하셨던 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네. 회담이 끝난 뒤에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이 브리핑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요. 가능한 조기에 위안부 문제를 타결하기 위해 협의를 가속화하도록 지시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베 총리도 정상회담 후에 일본 기자들과 만나서 국교 정상화 50주년임을 염두에 두면서 될 수 있는 대로 조기에 타결을 목표로 교섭을 가속화하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냥 어떤 그 글자대로 보면 상당히 뭔가 좀 진전이 있었던 느낌 같은데 위안부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한다는 게 요점이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를 정확히 갖는 건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먼저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의 상황을 살펴보면 직전까지 위안부 문제를 놓고 두 나라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가 올해 안으로 타결돼서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시한으로 두고서 그 안에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압박이었던 셈입니다. 네. 하지만 일본은 지금까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문제가 모두 끝났다는 입장을 줄기차게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조기 타결을 처음으로 언급한 겁니다. 사실상 문제 해결 의지를 처음으로 밝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만 밝힌 것에서 벗어나서 조기 타결이라는 목표까지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 타결 시한을 정하는 대신에 그 협상 가속화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박근혜 대통령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한 것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네. 네.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과라면 성과를 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쉬운 부분도 분명히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아베 총리가 조기 타결을 언급하긴 했는데 이게 결국은 1965년에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문제가 끝났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게 일본의 입장이다라고 한 것과 결국은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의 사죄나 책임 인정 같은 구체적인 해법이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단지 인도적이고 도의적인 차원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게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두 정상의 모두 발언을 보면 이러한 그 미묘한 기류 차이가 읽혀지는데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픈 역사를 치유할 수 있는 대승적이고 진심 어린 회담이 돼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아베 총리는 과거 사회는 언급 없이 미래만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지점이 미묘하게 다른 건데요. 두 정상은 원래 30분으로 예정됐던 그 단독 회담 시간을 2배 가까이 1시간 동안 이어갔지만 그럼에도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나 그리고 사죄 방침 같은 타결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 400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외교관의 말, 이게 성신지교라고 저 알고 있는데 이 말을 또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정리 좀 해주시죠.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모두 발언에서 그 진실과 신뢰에 기초해야 한다는 성신지교를 언급했는데요. 그 이 말은 18세기 초 그러니까 일본의 에도 시대의 외교관이자 유학자였던 아메노모리 호슈라는 그 외교관이 주창한 말입니다. 이 인물은 특히 그 임진왜란 후에 조선과 일본의 관계가 당연히 최악으로 잇따랐을 때 네. 그 우호 관계 회복에 힘썼던 인물이라서 흥미로운데요. 그 일본어는 물론 조선어와 중국어까지 능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조선어를 배우고 예. 이후 조선말 교과서까지 썼는데요. 또 그 대조선 외교 지침서까지 쓰면서 이 책을 통해서 임진왜란은 대의 명분이 없는 살상극이었다라고 규정하면서 한일 외교의 발전을 위해 성신지교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이 말은 1990년 노태우 대통령도 일본 방문해서 언급해 화제를 모은 적이 있는데요. 25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이 말을 꺼내 들은 건 아베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서 신의를 보여야 한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언급해서 압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자, 위안부 문제 말고 또 여러 가지 또 현안들이 논의가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끝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이제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TPP, 그러니까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에 한국이 참여를 결정하면은 이에 협력하겠다고 한 점입니다. 네. TPP는 무역 장벽의 철폐를 통해서 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의 경제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데요. 네. 지금까지 일본과 미국을 주축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12개 나라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이 TPP 협상에 타결 내자 참여 쪽에 무게를 두고 이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한일 양국 정상은 이 TPP 참여 외에도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해서 협력을 구축하고 우리나라의 산업부와 일본에 이에 해당하는 경제산업성 사이에 고위급 협의회를 꾸리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그 액화 천연가스죠. LNG 주요 수입국인데요. 두 나라가 이 협력을 강화해서 그 판매자 위주인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또 수급 위기가 닥쳤을 때 또 공동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와 일본 기업이 제3국에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인재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의 행보를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이태수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